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행하고 있는 논문의 연구 방법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근전도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연구를 진행한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어떠한 과제를 적용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했고 통계는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서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27명의 건강한 대상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7명에서 EMG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대상자는 27명이고요. 실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17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 탈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대상자를 모집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to be included에서 어떠한 발렌티어들을 연구의 대상자로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신체 활동을 하는 건강한 대상자들을 모집을 하였고요. 이 중간 정도의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3일 정도, 적어도 60분 동안 보행을 하거나 사이클을 타거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는 제외 대상자입니다. 백페인이 있거나 하지에 페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테스트할 때 인저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연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탈락하였고 17명의 대상자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대상자들은 도미넌트 림을 평가했고요. 도미넌트 림이 나온 것 보니까 근전도를 부착해서 실험을 할 때에 도미넌트 림만 사용해서 데이터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MG 시그널, 근전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근전도는 델시스 회사의 제품을 사용했고요. 근전도의 신호는 EMG 웍스 어쿠지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근전도 신호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전도 신호에 대한 샘플레이트는 1080Hz입니다. 그래서 1080Hz라는 것은 1초에 108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전도 신호 중에서 20에서 500Hz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전도 패드의 부착 부위를 보게 되면 먼저 피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알콜솜을 사용하여서 피부를 정돈했고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그레이터 트러칸타와 일리아 크레스트의 3분의 1 정도 거리에 근전도 패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에 대한 근전도 패드의 부착 위치는 그레이터 트러칸타와 S2의 거리에 3분의 1 지점에 부착했고요. TFL 머슬의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근전도를 ASIS와 그레이터 트러칸타 사이에 선을 그어서 ASIS로부터 7.5cm 정도 위치되는 곳에 부착하였습니다. 근전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전도는 영어로 일렉트로마이오그라피라고 합니다. 일렉트로는 전기라는 뜻이고요. 마이오는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피는 그래프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하면은 근육의 전기적인 신호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에 대해서 생체 내에서의 활동 전이를 기록한 것이 근전도입니다. 그리고 근전도의 소스가 되는 것은 모터 유닛의 액션 포텐셜입니다. 여기서 모터 유닛은 하나의 알파 모터 뉴런과
알파 모터 뉴런이 지배하고 있는 머슬 파이버를 모터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전도는 골격근의 생체 내에서의 활동 전이를 기록하여서 인체의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근육의 활동을 추정하여서 근육의 기능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근전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전도를 인체에 적용할 때에는 인체의 피부 표면에 털이라던가 피지 같은 것들이 피부에 있게 되면은 피부의 저항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근전도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부 표면을 처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전도를 부착하는 부분에 털이 있으면 쉐이빙해서 털을 제거해 주고요. 그리고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고운 사포를 통하여서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알코올 솜을 처리하여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여서 피부의 저항을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 근전도의 일렉트로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근전도의 일렉트로드를 피부에 부착할 때에는 근육의 결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부착을 해주고요. 머슬 벨리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에 EMG 일렉트로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일리아 크레스트와 그레이터 트러칸타를 이은 선에서 3분의 1 지점 부분에 이 부분에 일렉트로드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를 부착하는 부분을 지정해 놓기는 하였지만 실제 근육이 활성화되는 것을 체크하여서 머슬 벨리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일렉트로드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S2 레벨과 그레이터 트러칸타 이 지점을 이은 선에서 3분의 1 지점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마다 부착 부분이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근육의 결과 평행하게 붙이는 것과 머슬 벨리에 부착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EMG 일렉트로드 부착 부위를 일리아 크레스트와 그레이터 트러칸타의 2분의 1 지점에 부착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도 마찬가지로 S2 레벨과 그레이터 트러칸타를 이은 선에서 2분의 1 되는 지점에 일렉트로드를 부착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TFL 같은 경우에는 ASIS와 그레이터 트러칸타를 이은 가상의 선을 따라서 ASIS로부터 7.5cm 내려간 지점을 근전도의 부착 부위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붙어 있는 방향이 약간 사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TFL의 근전도 부착 부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된 근전도의 신호를 결과값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RM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근전도의 신호는 골격근에 대한 모터 유닛의 액션 포텐셜이 근전도의 소스가 됩니다. 따라서 인체에서 받은 이 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선이 0점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나드는 이런 지글지글한 형태의 파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값을 그냥 더하게 되면은 0과 가까운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 데이터로는 근활성도를 비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들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과정을 통해서 마이너스 값을 다 플러스 값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 처리를 한 후에 끝이 이렇게 삐죽삐죽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RMS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RMS 처리한 데이터를 대상자 간에 비교하는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퍼센테이지 MVIC로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대상자마다 폐쇄 정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특성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얻어진 근전도 신호는 서로 대상자 간에 비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간에 이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맥시멈 발란터리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통해서 그 근육이 최대로 힘을 낼 때 근전도의 신호를 분모해 놓고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때 얻은 근전도 값을 분자에 놓고 곱하기 100을 하여서 퍼센테이지 MVRC 값으로 처리를 하여서 대상자 간의 근활성도를 비교하는 값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크로스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크로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신호 이외에 다른 신호들이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뉴얼로 머슬 테스팅을 할 때 엘보를 플렉션하고 미드레인지에서 아이소메트릭으로 머슬 테스팅을 하죠. 그런데 이때 엘보를 플렉션 시키는 머슬은 바이셉스가 주동근이지만 엘보를 플렉션 시킬 때 바이셉스 하나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도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이소메트릭으로 매뉴얼 머슬 테스팅을 할 때에 원하는 근육의 근전도 신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근육의 근전도 신호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적인 크로스톡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은 근전도 패드를 부착하여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전도의 패드가 작게 되면 아무래도 타겟 머슬에 대해서 근전도의 패드가 클 때보다는 더 정확한 근전도의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근전도의 신호를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맥시멈 발란터리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MVRC 포지션은 니를 90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힙을 어브덕션 할 때 저항을 주었고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MVRC는 프론 포지션에서 니를 90도 플렉션한 상태에서 힙을 익스텐션 하는 동안에 사이의 포스테리어 부분에 저항을 주어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근전도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TFL의 MVRC는 수파인 포지션에서 힙 니를 익스텐션 한 상태에서 힙을 플렉션,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주어서 MVRC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MVRC 값을 분모해 두고 클램 엑서사이즈를 할 때에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그리고 TFL 머슬에서 얻은 근전도 값을 분자에 두고 곱하기 100을 하여서 대상자들의 근전도 값을 노멀라이제이션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힙의 각도를 0도, 30도, 60도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램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에 니와 힙과 스파인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일렉트로 고뇨메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이 일렉트로 고뇨메타를 어디에 위치하였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일렉트로 고뇨메타는 120Hz, 초당 120개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룸바의 스테빌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레셔 바이오 피드백 유닛을 사용하여서 모니터하였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은 PBU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PBU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PBU를 어떻게 실험에 적용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BU를 사용할 때 40mm HG로 맞추어 놓고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 40mm HG를 유지하도록 하였고요. 클램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5mm HG 정도는 정상 범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클램 엑서사이즈를 하는 동안에 이 PBU가 35에서 45mm HG를 유지할 수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테스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는 클램 엑서사이즈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클램 엑서사이즈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살펴보면은 사이드라인 포지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수파인은 뉴트럴 자세에서 그리고 니는 90도 플렉션한 자세가 스타팅 자세입니다. 그리고 도미넌트한 다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였고요.
발을 두어서 클라임 엑서사이즈를 할 때에 최대 니의 높이를 체크하여서 동일한 움직임의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였고요. 무릎을 벌릴 때 그리고 무릎을 내릴 때 이때 각각 3초 동안 무릎을 벌리고 3초 동안 무릎을 내렸고요. 이 3초는 메트로놈을 통해서 통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힙의 앵글은 0도, 30도, 60도 3개의 앵글에서 과제를 수행했고 펠빅은 뉴트럴 자세와 35도 기울어져 있는 두 가지 자세에서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클램 엑서사이즈는 6개의 조건에서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조건을 보면은 펠빅이 뉴트럴이고요. 그리고 펠빅이 35도 기울어져 있을 때, 힙이 0도일 때, 힙의 앵글이 30도일 때, 힙의 앵글이 60도일 때 이렇게 6가지 조건에서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그림 2를 보시게 되면 실험의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글루테우스 맥시무스의 근전도 신호를 얻기 위한 근전도 패드의 위치이고요. 이 부분이 글루테우스 메디우스의 일렉트로드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TFL 일렉트로드의 위치이고요. 일렉트로 고뇨메타를 사용해서 힙과 니와 스파인의 각도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힙의 각도를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여서 힙의 각도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여서 니의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사용하여서 스파인의 앵글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밑부분에는 프레셔 바이오 피드백 유닛이 있는데요. 이 게이지를 보면서 40 플러스 마이너스 5mm Hg를 유지하면서 클라임 엑서사이즈를 수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그림은 스타팅 포지션이고요. B의 그림은 엔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피규어 2에서는 펠빅의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AS, IS를 연결한 이 선이 일직선이 된 위치를 펠빅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뉴트럴 포지션에서 뒤쪽으로 35도 정도 기울어진 위치를 35도 리클라인드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메소드의 세 번째, 데이터 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는 사용한 장비로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힙의 일렉트로 고도메터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클램 엑서사이즈를 수행할 때 움직임에 대한 온셋, 시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사용했고요. 무릎을 벌릴 때 3초, 무릎을 내릴 때 3초, 6초간의 데이터를 얻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근전도 신호는 EMG 웍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처리를 했고요. 근전도의 MVIC 데이터는 루트민 스퀘어 방법으로 자료를 처리했습니다. 메소드의 네 번째 통계적 방법입니다. 대상자 내라고 한 것은 여러 그룹을 설정하여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대상자들이 여러 개의 힙의 각도와 펠빅의 위치에서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within participation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하나의 과제마다 10번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10번의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처리를 하였고요. 2 곱하기 3에 대해서 반복 측정 통계 방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by 3라고 하는 것은 펠빅의 포지션이 2개였고요. 그리고 힙의 앵글이 3개인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 방법이 어렵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2의 리피티드 아노바 통계 방법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방법 파트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근전도를 사용한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논문을 읽을 때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구의 결과와
디스커션, 그리고 결론 부분을 같이 읽고 이 논문을 임상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